안녕하세요. 자동차 명장 박별입니다. 휴가철 갔다 온 다음에 차량 관리를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자동차가 부식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오늘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여기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봐야죠. 여기 보니까 어쨌든 바닷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세차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엔진도 꼭 열어보셔야 돼요.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물질도 묻었습니다. 오일도 좀 묻어 있는 것 같고, 먼지도 묻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진짜 바닷물이 튀운 건지 아닌 건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엔진 쪽, 이쪽에 배선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역시 세차를 해줘야 되는데 이 얘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안 해주면 요새 다 전자화 됐기 때문에 이런 배선 커넥터 같은데 바닷물이 어떻게 묻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부식돼요. 그럼 접촉 불량이 생기면서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리거나 시동이 꺼지거나 RPM이 오르락내리락하거나 아니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전자 센서들이 고장날 수 있기 때문에 바닷가를 갔다 온 차는 외관 세차는 물론 엔진 세차도 꼭 해줘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대부분 외관 세차를 하는데 엔진 세차를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진의 배선과 관련된 것들이 장치가 고장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차를 한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를 들어서 하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닷가 갔다 온 차는 이 하체 세차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면 이쪽 브레이크라든가 현가장치라든가 이런 쪽에 구석구석 염분 성분이 있는 바닷물이 다 이렇게 묻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브레이크 파이프라든가 아니면 로함이라든가 자동차 엔진 쪽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속들, 특히 배선 커넥터와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염분 성분이하고 만나게 되면 부식이 돼요. 그럼 접촉 불량이 생기니까 뭐 시동 꺼짐, RPM 상승, 뭐 여러 가지 또 어떤 제동 장치 쪽에 염분 성분 아니면 녹이 슬거라든가 이래서 꼭 세차를 하체 세차를 잘 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약 안 해주게 되면 나중에 잡소리가 나게 되고 나중에 어떤 뭐 유격적으로 생기면서 어떤 변화가 생겨서 자동차의 부품을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은 물론이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체 세차는 꼭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바닷가 갔다 오면 바로 세차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3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만약에 3일 넘어가면 자동차의 부식이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잡아요. 이거 브레이크 여기도 이제 달리게 되면 이제 묻잖아요. 저런 사이에. 세차를 안 하게 되면 이 캘리퍼가 고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세차를 꼭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데 깔끔하게 바닥 갔다 오면. 아니면 여기가 고착이 돼가지고 쩔어 붙어버려. 그러면 나중에 그냥 통째로 교환해야 돼요. 바닷물에 쩔어 붙으면 녹이 나면요. 이건 수리가 안 돼요. 그냥 교환이지. 그래서 바닥 갔다 오면 여기 캘리퍼 쪽, 브레이크 쪽에 좀 자동차가 식은 다음에 여기 꼭 깔끔하게 청소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장거리 떠나기 전에 자동차의 심장이라는 엔진 점검해야죠. 근데 육안으로 봤을 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게 바로 엔진 오일입니다. 요 게이지를 빼서 양부터 확인해야죠. 이렇게 다시 한번 닦은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닦은 다음에 다시 한번 양을 측정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세워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눕히면 안 돼요. 이렇게 세웠을 때 엔진 오일이 적정량인지 아닌지 확인해야죠. 적정량이 있는지. 여기까지 적정량이 지금 엔진 오일 맞아요. 근데 또 색깔이 까마면 엔진을 교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색깔은 아직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색깔 보면 엔진이 조금 부족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있었는데 요만큼 있으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자, 이거 좀 보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냄새를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고유한 이게 그 엔진 오일 냄새가 나는데 달걀 썩은 냄새, 생선 썩은 냄새가 만약에 오일에 났다면 여기는 이물질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으로 하는 피가 막지 않다. 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엔진 오일 양도 측정하지만 냄새를 맡아보고 색깔을 보고 또 이물질이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뭘 보냐면요. 자, 여기 브레이크를 봐야죠. 브레이크. 여기 브레이크율이에요. 브레이크율도 여기 양이 표시되어 있죠. 여기 양. 예? 그거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깔끔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색깔이 까만색으로 변했다. 그럼 브레이크를 꼭 교환해야 됩니다. 요 브레이크 오일 색깔이.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물, 냉각수.
아무래도 고속으로 달다 보면 엔진이 열을 많이 받잖아요. 그걸 식혀줘야 되잖아요. 이 냉각수 양도 이렇게 봐야 돼요. 양도 보고 또 여기 오염이 됐나 안 됐나 여기서 봐야 돼요. 칙 하면 이렇게 열려. 자, 이 색깔은 부동의 색깔은 약간의 파란색도 있고 이렇게 분홍빛도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하면 되는데 만약에 저게 녹슨 물, 녹물이 있다. 그러면 냉각수 교환하고 그 원인을 수리한 다음에 가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여기 냉각수 보조 탱크에 만약에 녹물이 있다. 그러면 자동차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열을 받아서 오버히팅 할 수 있어요. 그럼 엔진이 잘못되면 통째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하기 전에 냉각수 점검. 냉각수 양도 측정해야 되지만 당연히 오염됐나 안 된다. 녹물이 많이 있나 없나 이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달리다 보면 앞에 차와 먼지라든가 이런 거 많이 만날 수밖에 없고 그럼 앞유리를 잘 닦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와샤액이 있나 없나 확인해야죠. 그래서 와샤액은 꼭 보충하고 가는 겁니다. 와샤액은 그렇게 되면 잘 안 보여서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안전사고는 물론이고 또 하나 만약에 와샤액을 충분히 뿌린 다음에 와샤 모터를 작동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유리가 흠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뿌옇게 돼가지고 나중에 유리를 교환해야 돼요. 그래서 와샤액을 충분히 뿌린 다음에 와샤 모터를 작동해야 됩니다. 근데 와샤액을 없다 그리고 그냥 닦았다 그러면 먼지를 이게 긁는 거잖아요. 유리에다 넣고 그렇게 되면 유리가 흠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심하면 뿌옇게 돼가지고 나중에 잘 안 보이니까 특히 야간에 잘못하면 안전사고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샤액을 충분히 뿌린 다음에 와샤 모터를 작동시켜주는 게 중요하죠. 또 하나 뭐냐면 이 와샤액이라는 게 사실은 예전에 메탄올도 독성이고 이것도 알코올 성분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대부분의 와샤액을 뿌릴 때 달리면서 뿌려요. 대부분. 그러면 안 됩니다. 만약에 될 수 있으면 정지했을 때 와샤액 충분히 해야 잘 닦이고 내가 그 휘발성 물질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달리면서 뿌려요, 대부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달리지 말고 실효되기 때 충분히 와샤액을 뿌린 다음에 이제 작동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에서 뭐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와샤액을 뿌려야 된다. 그러면 실내 공기를 내기로 바꿔야죠. 밖에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놓고 바뀌어야지 내가 알코올 성분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외기로 해놓으면 여기는 와샤액 뿌릴 때 그 휘발성 물질이 차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 내가 휘발성 물질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정지한 상태에서 와샤액 뿌리는 게 맞고요. 달리다 뿌리면 실내 공기를 내기로 돌려놓고 모터를 작동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타이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외관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연도. 연도가 5년 이상 되면 타이어는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타이어가 파열될 수 있다. 그래서 연도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깊이. 그죠? 타이어 깊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100원짜리 넣었을 때 백자가 안 보여야 되는데 잘. 백자가 이렇게 선명하게 보인다. 그러면 타이어 교환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타이어가 깊이. 타이어 깊이가 1.6mm 이상이 돼야 돼요. 1.6mm 이하가 되면 타이어 교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편마모. 여기가 이렇게 골고루게 마모가 돼야 되는데 만약 한쪽으로 마모가 됐다면 이 타이어 역시 위험합니다. 차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그렇죠? 제동할 때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타이어 공기압. 공기압은 표준 공기압 같은 경우에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면 옆에 기둥에 써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다닐 때는 거기 써 있는 것도 약 한 10% 정도 더 오버해서 더 보충해가지고 가면 연비가 한 5% 이상 좋아집니다. 고속도로 떠나기 전에 하여간 시동 걸어서 등화 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다 보는 겁니다. 이게 안 들어오면 고속도로에서는 잘못하면 접촉사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동등이 들어오는지, 방향등이 들어오는지, 도로등이 들어오는지, 미등이 들어오는지 꼭 이거 확인하고 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거 안 해요. 앞에만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고 방지를 위해서 여기 미등 같은 게 방향등이라든가 제동등이 정확히 들어오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여름 되면 특히 제일 머리 아파하는 게 자동차에서 곰팡이 냄새 난다. 썩은 냄새 난다 막 이래요. 그럼 우리가 공기fil터만 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공기fil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동차 매트 여기 청소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묻어 있으니까 여기는 뭐 그냥 별로 없겠지 하지만 여기에 먼지가 엄청 납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그나마 깨끗한 편인데 제가 이 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한번 꺼내 볼게요. 이런데 뭐 괜찮아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털어보면 장난 아닙니다. 이런 먼지 일로 와보세요. 이 잔먼지, 이런 잔먼지를 에어컨을 트는 순간에 내가 이거 다 마시는 거야. 흔히 미세먼지가 어디서 자동차에 제일 많이 나오냐? 바로 매트. 네, 여기서 이 에어컨 트는 순간에 이 잔먼지를 내가 다 마시는 거야. 이런 것들이 에바 쪽에 들어가서 결국은 곰팡이균이 돼가지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동차에서 곰팡이 냄새를 안 맡고 싶다면 매트 일주일에 한 번씩 진공 청소로 깔끔하게 청소해줘야 됩니다. 만약 이걸 안 해주면 공기일단 가나 마나 안 돼요. 무조건 매트는 일주일에 앞뒤 다 깔끔하게 진공 청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에바에서 냄새 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내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공기일단은 대부분 이 안에 콘솔 박스 이거 뜯고 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큼을 다 교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에바 같은 건 어디 들어있냐면 이 안쪽에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가 이물질들이 거기 쌓이잖아요. 그럼 이거 뜯으려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적열 고양 안 나고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여기 공기일단은 만큼을 다 교환하고 매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진공 청소를 해주면 저기 있는 에바포레이트 먼지 안 쌓이고 결론은 곰팡이 냄새 안 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밟지 말고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경고등 전기장치가 쫙 한번 공급이 됩니다. 네. 이게 멈추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시동이 걸었죠? 그럼 계기판에 이렇게 쫙 들어왔다가 경고등이 다 꺼져야 돼요. 쫙. 오케이. 그리고 자리 잡죠. 경고등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이때 이제 출발하는 게 맞아요. 이게 시동 거는 방법입니다. 전자장치가 고장이 들라는 거죠. 한마디로 급발진까지 방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시동 걸으면 급발진의 50%는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동을 한 번에 거는 것보다 두 번에 나눠 걸면 급발진은 50% 정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장거리 운전하는데 첫 번째라고 말을 하면 타이어입니다. 타이어는 운전 실력과 상관없이 만약에 타이어가 파열이 돼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타이어는 공기압도 점검해야 되지만 타이어가 5년 이상 된 타는 절대 앞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5년 이상 된 타이어는 앞에 쓰지 말라.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력은 고수로 다닐 때 10% 정도 더 넣으면 된다. 그리고 그 타이어 공기압은 어느 정도냐? 그러면 운전석 문을 딱 열면 기둥에 얼마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브레이크 오일 점검해야죠. 엔진 오일 점검해야죠. 냉각수 점검해야죠. 또 와색 정확하게 확인해야죠. 이건 엔진 열고 꼭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앞에 전조등이 들어오는지, 방향등이 들어오는지, 또 제동등이 들어오는지 이런 거 다 등화장치 확인하고 가야지 내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나만 운전 실력이 좋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주변의 것들이 다 정상 작동했을 때 안전한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